오늘이 이제 10번째 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2번 남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아직 올리지는 않았고, 올리는 요령도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왔더니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창이 하나 열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기본 정보라고 있어요. 기본 정보. 레이아웃 옆에 브랜딩이 있고, 기본 정보 있는데, 이 기본 정보에 보시면 여기에 채널 이름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채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채널에 대한 설명.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다 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배너를 보고 아, 여기 이정민 훈장이라는 사람이 뭐 강의를 하는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거 정보를 봐야 되거든. 정보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떠 있어요. 요거를 보는 게 채널 맞춤 설정의 기본 정보를 가서 보면 설명란이 있어요. 이걸 잘 쓰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런 게 보입니다. 여기. 이게 제 홈페이지로 가는 거고, 제 페이스북으로 가는 거고, 요건 밴드로 가는 거고, 요건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로 가게끔 이렇게 아이콘을 배열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는 게 어디냐면 채널 맞춤 설정에 보시면 설명 쓰는 欄 밑에 채널 URL이라고 있어요. URL 요 밑에 링크는 5개까지 달 수 있어요. 링크를 추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화면상에서는 딱 5개까지만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저 홈페이지하고 블로그, 뭐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그 URL 주소가 있잖아요. 그런 주소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등록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직접 쓰시면 돼요. 뒷좌서당 홈페이지라고 돼 있어 써놓고 제 홈페이지 주소를 적고 제 페이스북 주소,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면 페이스북 주소, 그 다음에 그 블로그 주소들이 있죠? 인스타그램 하시면 인스타그램 주소, 이렇게. 전 트위터도 하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트위터라고 하는 항목이 3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전 트위터를 하긴 해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링크를 추가를 눌러서 나 또 뭘 하고 있다. 쇼핑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쇼핑몰 주소 제목을 쓰고 쇼핑몰 주소를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대 5개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5개가 아니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해놨잖아요. 7개를 해놨으면 여기는 5개밖에 안 나오는데 7개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정보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7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SNS를 여기다 등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많이 쓰는 SNS를 여기다 해놨는데 이제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다 뭐를 추가할 거냐면 메타버스를 운영을 할 건데 제 개인 메타버스 이제 채널이 완성이 되면 메타버스 채널 주소 링크를 걸어 놓으려고 그래요. 인스타그램은 말만 인스타그램이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만 잠깐 들어가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뭐 거기다 제가 뭐 사진 올리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트위터는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써놓으셔야 돼. 잘 써놓으셔야 돼. 채널 맞춤 설정에다가 잘 써놓으셔야 돼.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 맞춤 설정 밑에 오디오 보관함 밑에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 그 설정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채널에 이렇게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이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나타나게 한 해시태그예요. 검색 키워드.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를 한 20년 전 써왔었어요.
그런데 이정민 훈장이라는 말을 써오긴 써왔는데 제가 검색할 때는 이정민을 검색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이정민 강사입니다. 인사를 하면 네이버에서 이정민을 검색하시더라고. 그럼 아나운서 이정민 씨가 주로 나왔어. 그러니까 그분이 결혼하셨다, 임신하셨다, 출산하셨다, 육아하신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 자리야, 이 자리, 이 강의실에서 어떤 분이 이정민 훈장 검색하니까 선생님에 대해서만 나오던데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더니 실제로 제가 나오더라고. 맞아. 제가 소개할 때는 이정민이라고 소개했지만 인터넷상에다 글을 쓸 때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왔으니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가 토속화가 된 거지. 이제 토착이 된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든지 이정민 훈장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명함도 이정민 훈장이라고 했고 홈페이지도 이정민 훈장이라고 해놨고 네이버에서 글을 쓸 때마다 검색 키워드를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당 항상 이 두 단어는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이름이 브랜드가 된 거야. 이게 얼마만큼 써야 딱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때 이게 딱 나오느냐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거는 반드시 키워드는 등록해 놓으셔야 돼. 이게 생명이야, 생명.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 가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지만은 기본 정보에 가서 키워드를 쓸 때 이거는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검색 키워드입니다. 꼭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다 놓고 지금 500자까지 쓸 수 있는데 471자까지 썼으니까 29자를 더 쓸 수가 있거든. 여기서 더 쓸 게 뭐가 있을래나? 제가 쓸만한 건 다 썼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썼어. 엑셀, 엑셀 기초, 엑셀 실무, 엑셀 2016, 엑셀 2019.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마다, 키워드마다 엑셀 기초, 실무, 엑셀 입문은 빠졌다. 엑셀 입문.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엑셀을 검색하면 제게 나오게끔 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튜브 상에서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만 3,200개가 넘은데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2, 300개는 지웠어요. 삭제를 해버렸어요. 아직까지도 한 2,700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제 검색 키워드가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을 검색하면 예전에는 진짜 해보니까 제가 업로드한 엑셀에 관련된 동영상이 맨 위에서부터 쫙 깔려 나오더라고. 요즘은 또 엑셀 강의를 많이 안 올리니까 엑셀 검색하면 또 제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시로 올려야 돼, 수시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고 하는 것처럼 자주 봐야 정이 드는 거거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글을 올리면 저 사람 유튜브에서 열심히 하네 하고 그 사람이 반가운 거야. 어쩌다 한번 올리면 못 알아본다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예. 일단 요거 먼저 급한 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동영상 뭐 채널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영상 채널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동영상 재생 목록 이런 거요. 그거를 어떻게 미리 나누는 거. 요거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또 설명 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기 업로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소확행이니 메타버스니 꿀팁 모음이니 이런 훈장 스토리니 유튜브 크리에이터니 이런 것들이 재생 목록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러면 먼저 질문 나온 김에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채널 있잖아요. 개인별 채널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 채널에 이렇게 채널 이제 첫 화면이 뜨잖아요. 그렇죠? 채널 화면 뜨면 홈이 뭐고 동영상이 뭐고 재생 목록이 뭐고 커뮤니티가 뭐고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 채널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먼저 홈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와요. 홈. 우리 교재를 좀 보면서 설명드린다면은 우리가 책 없이 한동안 설명을 했더니만 책 보는 것도 헷갈려 어쩔 때는. 자, 교재 203쪽 한번 보세요. 203쪽을 보면은 채널 배너라는 말이 나와요. 채널 배너. 첫 화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설명드릴 때는 이제 그 미리 캠퍼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꾸미는 연습을 했는데 여기선 그거로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픽슬러나 뭐 이런 거로 설명해 놨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로 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는데 211페이지 보면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나와요.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이 요거죠. 배너 밑에 있는 얼굴, 본인 얼굴. 저는 제 얼굴을 이렇게 눈하고 코 보이는 데를 이렇게 딱 찍어서 올렸어요. 저는 배너에도 제 얼굴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보면 이 사람이 남자구나 여자구나 하는 건 대략 눈치채요. 제가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할 수는 없겠지. 목소리가 어차피 남자 목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3페이지 보면 채널 예고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고편. 자, 첫 번째가 채널 배너. 두 번째 채널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제 보통 이제 사진이 나오는 거지,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예고편. 채널 예고편이 나와요. 213페이지 보면 채널 예고편은 뭐냐면 비구독자를 위한 기능이에요. 내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채널 예고편을 만드는 거예요. 요런 거, 요거. 이정민 훈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이거 볼 필요 없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정민 훈장이 누구래? 좀 재생해볼까? 그러면 이정민 훈장이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있거든? 구독할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는 볼 필요가 없잖아, 이게. 구독자 입장에서 이걸 알고 있는데 뭐하러 또 보겠다. 그렇지. 잔소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독자를 위한 기능이 있대요. 구독자를 위한 기능. 예고편. 채널 예고편에 있는데 이제 구독자를 위한 기능이 있고 구독자를 위한 비구독자하고 구독자를 위한 기능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책 페이지 어딜 보시냐면은 216쪽에 보면 썸네일이라고 보는 거죠. 썸네일. 다른 말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미리 보기 이미지. 미리 보기 이미지죠. 미리 보기 이미지. 이런 거 이거. 이게 엑셀이구나. 이거는 파워포인트구나. 이거는 뭐구나. 이렇게 미리 보기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상을 누르기 전에 보이는 거.
이런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돼.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우리가 업로드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교재 216쪽에 보시면 그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색상으로 맞추느냐, 색상을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텍스트, 글자를 이용해서 하느냐.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과정 이름하고 교재 그림하고 이 과정이 뭐다? 1주차다, 2주차다, 3주차, 이거는 9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데 이거는 뭐 몇 주차 해서 나오는데 어느 교재를 가지고 강의했다 나오고 몇 주차 수업이다 라고 나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강의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제목으로 저는 그렇게 통일을 해놨어요. 저는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있고 뭐 이거를 뭐 포토샵으로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약간 통일을 줘야 돼. 글자를 쓸 것 같으면 글자를 가로 쓰기로 할 건지 세로 쓰기로 할 건지. 색상으로 통일을 할 거라면 뭐 핑크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무슨 색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하고 글씨를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글씨하고 그림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워터마크 넣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좀만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한번 먼저 보죠. 뭐 우리 유튜브 화면을 보면 설명드리면은요 어디로 갔어? 유튜브 화면이 어디로 도망갔다? 자, 유튜브로 가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첫 화면에 뭐가 있나 잘 보셔야 돼요. 동영상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업로드한 영상들이에요. 업로드한 영상들. 이거는 누구라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인 채널에다 업로드한 게 어디 있느냐, 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보면은 생방송했던 것들도 여기 보이고요. 생방송했던 거. 뭐 시간은 짧아요. 연습 삼아 했던 것들이니까는 전체 동영상 그럼 업로드한 것도 보이고 생방송한 것도 보이고 하는 거고 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중요해요. 재생 목록. 여러분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블로그에는요 이거 제 블로그인데요. 어딜 보여드릴까요?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게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카테고리. 여러분 카테고리 아시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1층, 2층, 3층, 4층에서 꼭대기 2층까지 특색이 있어요. 주로 1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백화점 1층에는 화장품, 향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층수가 1층입니다. 향알러지가 있어가지고 1층에 가면 잽싸게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향이 강한 거를 못 견뎌요. 막.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어딜 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가던 백화점에는 5층이었어요. 6층이나 5층. 가전제품. 또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아웃도어 제품들이 같이 있더라고. 또 어디 3층에는 여성 의류, 4층에는 아동복, 5층에는 남성 의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남성 의류, 여성 의류가 같은 층수에 있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여성 의류와 남성 의류 사이층에 아동 의류층이 있어. 그럼 여성 의류 코너에 가면 브랜드별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쫙 진열돼 있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쇼핑센터 같은 데 가보면 주류 코너 따로 있고 공산품 코너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게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가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생 목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 평강공주님 거, 평강공주님이 저랑 이제 유튜브 저 블로그 상에서 이웃사촌인데 여기 좀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리사 자격증에 관련된 게 하나 있고,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증에 관련된 있고, 피부 미용 자격증, 네일 미용 자격증, 메이크업 미용 자격증,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피부 미용 자격증에 관련된 걸 관심이 있으면 여길 누르겠지. 이 전체 가서 전체 3개밖에 아직 안 올렸지만 제 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900 몇 개가 있거든요. 제 걸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시 여기 나왔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지금 1000개가 넘게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메타버스에 관한 거고 이건 영상 촬영에 관련된 거고 블로그 관련된 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난 커멀 자격증에 관련된 걸 관심이 있어. 그럼 커멀 자격증에 가서 클릭해보면 279개 내용이 쫙 모여 있거든. 이렇게. 그 뭐 커멀 자격증 공부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가 영상 촬영에 안 가고 커멀 자격증에 가보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재생 목록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이걸 알아야 여기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PC 정비에 관련된 것도 있었네. 영상이 있었네. 그럼 여기 가서 볼까 하고 눌러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PC 정비에 관련된 영상이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딴 데 가서 헤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 그때그때 만들어도 되지만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 아까 우리 옆에 평강공주님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일 미용 자격증이나 메이크업 미용 자격증 관련된 컨텐츠는 아직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겠지. 여기 지금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리사 자격증에는 컨텐츠가 하나 있거든. 여기 있단 말이야. 눌러보면 여기 이제 줌 비대면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줌이라고 하는 이제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해서 블로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하고 교재를 준비해서 실시간 화면 공유로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교재비가 29,900원이고 재료비는 따로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이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맞춤형 화장품 제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거든. 얼마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야 좋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화점에 갔는데 층별 안내 내용이 없으면 그 많은 아이템들을 언제 다 보실 거냐 이거야. 나는 핸드백을 하나 사려고 갔는데 핸드백이 핸드백 코너가 어딘가 했더니 각 층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1층에도 가야 되고 2층에도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특정 브랜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다 흩어져 있어서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쇼핑센터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싫어서. 근데 대부분 1층이나 2층에 가보면 여성용품들 그런 뭐 핸드백이나 구두 이런 거 장갑 계절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막 정리정돈해 가지고 매장에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재생 목록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요 왼쪽에 보시면 자 채널 맞춤 설정을 누르시면은 유튜브 채널에 있는 채널 맞춤 설정을 누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별도의 창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왼쪽에 채널 맞춤 설정하는 게 있어요.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재생 목록.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오시면 여기 재생 목록이라고 있거든요. 이 재생 목록에
저는 재생 목록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실버 컴퓨터 교실,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청춘합창당이라는 재생 목록도 있어요. 이거는 KBS MBC인가 옛날에 그 남자의 자격이라는 방송의 예능 코너에 나왔던 건데, 제가 이거를 뭐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방송국에서 만든 거를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위한 재생 목록이야.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재생 목록은 아니고. 재생 목록 만드는 거는요 되게 쉬워요.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재생 목록 누르시면 오른쪽에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만들기 누르셔서 죄송합니다. 이 만들기는 영상을 만드는 거고, 화면의 일부를 보니까 헷갈리네. 네. 여기 새 재생 목록이라고 있네. 오른쪽에. 네, 재생 목록을 누르면 오른쪽에 새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럼 새 재생 목록을 눌러가지고 뭐를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자격증, 화장품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화장품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화장품이라는 재생 목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화장품이란 세 글자만 썼지만, 내 앞에 선생님은 화장품에 대한 전문가니까 화장품 뭐 제조 자격증도 있고 무슨 자격증도 있고 종류별로 있을 테니까 본인의 성격에 맞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지. 그렇죠? 그 설명 추가도 있단 말이에요. 눌러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설명을 쓰는 거지. 이 화장품이라는 재생 목록은 무슨 의미다라는 거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는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지만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 언제부턴가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뭐 선크림을 바르고 거기에 관련된 거를 여기다 올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라는 재생 목록에다 영상을 올리겠지. 엑셀 자격증 과정에다가 제가 선크림 바른 걸 올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요걸 이제 여기다 이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비공개는 나만 보는 거지 남은 못 보는 거야. 일부 공개는 뭐예요? 내가 공개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누구도 못 봐. 나만 보는 거야. 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재생 목록을 여러 번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 재생 목록을 누르셔서 오른쪽에 있는 새 재생 목록을 누르셔가지고 여기다 설명을 제목록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떠오른 대로 막 만드시면 안 되고 댁에 가셔서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재생 목록은 블로그의 카테고리와 비슷한 성격인데, 이거는 차분하게 연습장에다 미리 써 놓으셔야 돼.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거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잘 써 놓으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백화점 같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핸드백 코너, 그 다음에 귀금속 같은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갑, 핸드백, 구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 1층으로 따진다 그러면 화장품도 있고 향수도 있고 1층에 그런 걸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백화점에 있는 그 층별 안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를 다 기록을 해놔야 누군가가 고객이 와서 내가 찾고 싶은 제품은 몇 층에 있나요?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카테고리를 다 정리정돈 해 놓으셔야 돼. 저도 카테고리를 몰랐었어요. 모르다가 우리 이 책 제가 지금 강의하는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아, 재생 목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엑셀도 강의하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다 강의를 하는데 죄다 섞여 있는 거야. 죄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는 엑셀 강의만 정리해서 보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봐야 돼. 엑셀이 나오다가 끝나고 나면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파워포인트 나오다가 한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섞여서 막 나오니까는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엑셀이 필요한 사람은 엑셀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편하겠구나. 그래서 엑셀이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고 엑셀도 엑셀 기초가 있고 엑셀 자격증도 있고 따로따로 해놓고 쓰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불편해서 엑셀 기초부터 자격증까지 그냥 엑셀 과정으로 묶어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미리 해놓으시면 수월한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이 한 1000여 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재생 목록을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영상을 다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서 재생 목록을 다 옮겨놔야 되거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상을 하나하나 수정해 들어가서 재생 목록을 다 고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올릴 때마다 재생 목록을 설정해 주면 좋은데 이미 올라간 게 많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수정 모드 눌러서 채널을 고쳐야지. 내용을 컨텐츠 내용을 고칠 때 재생 목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미리 해놓으면 편해. 미리 해놓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가도 소설은 소설대로 모여 있고 수필은 수필대로 모여 있잖아요. 잡지는 잡지대로 모여 있잖아요. 서점에.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다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책을. 가나다 손으로 보라고 하든지 아무거나 돌아다니면서 보라 그러면 서점에 가서 책 못 사거든. 도서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진 분류별로 내가 원하는 책이 어느 책인지 과학, 물리인지 화학인지 뭐 다 따라서 들어가서 책을 골라보잖아요. 그런 게 카테고리고 재생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재생 목록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 재생 목록은 블로그에 관련된 재생 목록이거든요. 이렇게 블로그 입문, 블로그 활용, 파워블로그, SNS 마케팅에 관련된 거 모아놨어요. 여기다가. 여기는 쉬운 7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수업한 거고 이제 내일 수업할 거거든. 내일. 여기 하나 더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 정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놨냐면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제일 위에 오고 아래에 있는 거는 제일 아주 오래전에 올린 거 순서대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인기 순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 조회수가 많은 게 위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전략하는 거야. 이거는 22시간 6분짜리 영상입니다. 22시간짜리. 예전에 블로그 기초과정을 제가 3개월 동안 강의해 놓은 거를 다 묶어서 하나 영상으로 만들어. 합본이야. 이건 합본. 22시간짜리인데 얘가 조회수가 너무 많았나 보지? 뭐 눌러보면 나오겠지 뭐. 어디 나오나? 요 영상이 어딘가에 나올 텐데 예. 그럼 이제 요거를 제목을 고치거나 내용을 고치거나 해서 정렬하는 방식을 최신순으로 바꿔놔야지. 저는 항상 최신순으로 놓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재생 목록을 저는 짤막짤막한 글자로 쓴 게 아니라 좀 제목을 여러 개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블로그 입문 과정, 블로그 활용 과정, 파워 블로그 과정, 뭐 마케팅 과정으로 하나를 묶어놨어. 블로그에 연관된 거는 다. 누가 봐도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댁에서 재생 목록을 만드실 때는 연습장에다가 딱 써보세요. 재생 목록
필요 없으면 삭제할 수도 있고 재생 목록. 삭제하는 거요? 제가 한번 삭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화장품이란 재생 목록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수정 모드로 들어가면 그 연필 모양이 수정이거든요. 그럼 점점점 눌러서 재생 목록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재생 목록을 내가 고치겠다고 재생 목록 옆에 있는 연필을 누르면 이렇게 수정 모드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재생 목록 화장품은 저한테 사용할 일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점점점 눌러서 재생 목록을 삭제해 버리면 삭제하면 다시 원위치가 안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예. 이 재생 목록이 제가 유튜브를 보는 목록인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올릴 재생을? 그 재생 목록을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정하시는 건데, 그럼 이제 제 채널에는 재생 목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채널에 가보면 동영상 옆에 재생 목록이라고 있단 말이야. 그 재생 목록을 누르면 여러분이 제작한 재생 목록들이 여기 쫙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당장에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겠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 하시는 분 같으면 매매권, 전세 전월세권, 그 다음에 뭐 토지, 임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을 수도 있겠지. 그럼 재생 목록은 자기가 만든 거 말고 자기가 본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찍어놓고. 그러니까 남의 영상 있잖아요. 다른 사람 유튜브 채널에서 보다가 요건 마음에 들거든. 그러면 내 재생 목록에 넣을 수도 있어요. 남의 거를. 근데 그런 거는 제 거를 보다가 남의 거를 제가 제 채널에서 홍보하는 셈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채널에 있는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제 재생 목록에 포함시키게 되면 제 채널을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 채널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유리하지만 저한테는 손해잖아. 그건 이제 적절히 관리를 잘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금 전에 화장품이라는 재생 목록을 제가 삭제하고 났는데 바로 사라지지 않고요. 아까 좀 전에 남아있더라고. 왼쪽에 재생 목록을 다시 누르면 이제 새로 고침이 돼서 사라진 게 이제 안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맞춤 설정이라고 있어. 한번 눌러 보실래요? 맞춤 설정. 그럼 여기 레이아웃이 있고 브랜딩이 있고 기본 정보 세 가지가 상단에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비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 트레일러가 있고 재방문 구독자 대상으로 추천 동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널 예고편을 만드는 거야. 채널 예고편. 그래서 비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이 채널에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려놨거든. 그거는 저를 구독하지 않은 비구독자가 제 채널에 오면 자동으로 저의 소개가 영상에 나오는 거고,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는 저 소개하는 영상을 굳이 안 봐도 되잖아. 아니까. 그러면 뭐 제가 새해 인사를 했다든지 제가 최근에 뭐 특강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게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기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비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하고 기존의 구독자, 재방문한 구독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두 가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채널에 영상 올린 게 3개밖에 없어. 나를 소개하는 영상도 아니고 그냥 자격증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는데 이게 비구독자를 위한 영상인지 아닌지 제3자 입장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 이제 채널의 주인장이 이 정도 영상이라면 내 채널을 소개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로 선택하시면 돼. 근데 이제 대부분은 영상을 올릴 때 첫 영상은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 이 채널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거든. 저는 아무개입니다. 제 채널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라는 소개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 최소한에. 그게 이제 보다 보면 아, 이 사람 먹방하는 사람이구나, 여행 이제 유튜버구나 하는 걸 알 수는 있겠지만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 소개 정도는 하나 올려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비구독자를 위한 어떤 게 필요할까? 소개 영상이 하나 필요하고 기존 구독자를 위한 영상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는 우리가 필요한데 이제 기존 구독자들은 딱 봐도 아, 이 채널은 뭐 하는 채널이다 알 수는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내가 강력하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먹방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 뭐 푸드파이팅 대회 나가서 뭐 잘 먹었어. 뭐 그런 거를 하나 소개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요즘 먹방은요 또 막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먹는 거. 그 소식자라 그러죠. 소식자.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 막 2시간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존에 이제 사람들은 짜증을 내. 저 짜장면 팅팅 불겠구나 이렇게.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게 익숙해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 신선한 영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소개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2개 영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제 추천 섹션이라는 게 나와. 섹션. 이거 되게 헷갈려요. 자, 아까 이제 그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1층과 2층과 3층, 4층 아까 제가 이제 제 위주로 쓴다 그러면 5층, 6층, 7층 7층은 예를 들어서 식당가라고 하고 3층은 여성의류라고 하고 4층은 아동복이라고 하고 5층은 남성복이라고 해볼게요. 남성의류라고 해볼게요. 남성의류. 그다음 6층에는 이제 가전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아웃도어 제품들이라 가정해 볼게요. 이제 1층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화장품하고 여성용 제품들 뭐 핸드백이나 구두 뭐 장갑 하여튼 이런 계절 상품도 있겠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여기에 뭐 향수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층에는 또 1층에서 추가되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성 의류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여성 의류라고 하는 3층에 가보면 여성 의류가 하나의 회사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각 브랜드별로 제품 매장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공산품 코너 따로 있고 과자 파는 데 따로 있고 주류 코너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추천 섹션은 뭐냐면 섹션은 층별 소개라고 보시면 돼요. 1층, 2층, 3층, 4층. 그럼 1층이라는 데는 화장품도 있고 향수도 있고 핸드백 파는 데도 있고 구두 파는 데도 있고 장갑 파는 데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핸드백이나 향수, 화장품은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재생 목록이야. 근데 화장품과 향수와 핸드백과 구두와 장갑이라는 재생 목록이 1층이라는 공간에 놓여 있는 것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재생 목록을 한 곳에 다 모여주고 보려고 그러면 너무 많죠? 재생 목록이 너무 많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섹션별로 재생 목록을 묶어서 설정하는 거예요. 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여기는 SNS, 유튜브 크리에이터, 블로그, 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관련된 거, 동영상 제작과 촬영과 이런 거를 여기다 같이 묶어놨어. 연관된 거를. 그 다음에는 이제 커말 자격증, 워드 자격증, ITQ 자격증,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관련된 거를 묶어놨어. 연관된 거를. 여기는 이제 PC 정비, PC 관리, 조립, 스마트폰 활용하는 걸 또 묶어놨어. 아까 그랬잖아요. 가전제품 같은 거 파는 데 가보면 텔레비전 파는 데, 냉장고 파는 데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스마트폰 파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냉장고는 1층에 있고 에어컨은 5층에 있으면 왔다 갔다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대 모아놔야 편하지. 근데 저쪽에는 냉장고가 쫙 있거든. 그러면 냉장고 브랜드에 상관없이 가서 보다가 이게 삼성 거였구나 LG 거구나 보다가 마음에 들면 구매할 수 있게끔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라는 재생 목록을 해놓고 에어컨이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딴 데 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같은 층에 묶어놓고 가전제품이라는 섹션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 다음에 아웃도어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거기는 뭐 바지, 자켓, 뭐 등산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백팩이나 이런 거 장갑 뭐 이런 거를 묶어서 아웃도어라는 섹션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딴 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 놓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섹션을 만들어서 제목을 쓰셨잖아요. 네. 어떻게 쓰는 거죠?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추천 섹션에 섹션 추가라고 있죠? 섹션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 잘 보셔야 돼.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을 한데 묶어서 섹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화장품 관련된 자격증에 관한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블로그에. 그럼 여기는 화장품 관련 자격증이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그 안에는 내가 만들어진 재생 목록을 묶어 놓으면 되지. 그러면 여러 가지 화장품에 관련된 재생 목록이 묶여서 섹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이라고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화장품에 관련된 재생 목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치는 오르락 내리락 바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유튜브 상에 있는 재생 목록인데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고 이건 남의 거고 있을 수가 있는데 남의 거로 굳이 만들 필요는 없죠. 내 재생 목록을 가지고 아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게 재생 목록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걸 다 묶어버리면
가전제품이라는 섹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거야.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과 블로그 입문 과정이라든지 이게 연관이 있거든. 이걸 연관이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완료를 누르면 이제 재생 목록이 이제 여기 여러 두 가지 여러 재생 목록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섹션을 삭제할 거예요. 이 섹션이 무제한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섹션을 추가해서 여러 개 재생 목록을 가지고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두 개를 만들었다 가정을 하고 게시를 누르면 하나 더 올라갔어요. 지금요. 근데 또 제가 섹션을 또 추가하려고 해서 여러 재생 목록을 만들 때 만약에 엑셀도 하고 엑셀 기초 자격증하고 이렇게 묶어서 재생 목록을 섹션을 만들었는데 얘를 또 추가로 게시를 누르게 되면은 만들어졌네. 이게 언제부턴가 바뀌더라고요. 예전엔 8개까지만 섹션이 만들어지다가 어떨 땐 10개도 됐다가 줄어들진 않은데 늘어나더라고. 저번에 제가 섹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섹션이 추가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섹션을 1개 정도 여유 있게끔 비워뒀었어요. 그래야 이번 수업할 때 쓰려고. 그런데 제가 지금 2개를 추가해 봤잖아요. 올라가는 걸 봐서는 여기가 지금 기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섹션이 만들어졌는데 이 섹션이 최대 몇 개까지는 만들어지는지는 또 찾아봐야 돼. 10개까지인지 12개까지인지 뭐 이런 거. 예. 섹션 만드는 이유가 한 동영상 끝나면 다음 동영상 이어지게 하려고.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엑셀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엑셀 공부하는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파워포인트 영상에 너무 헷갈리거든. 엑셀 보던 사람 엑셀만 계속 나와야 편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섹션 안에서 계속 보세요, 놀다 가세요 라는 의미가 일단은 가장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B라는 영상이 나오게 할 건지 Q라는 영상이 나오게 할지는 내가 정할 수는 있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재생이 되게끔 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거거든요. 업로드 할 때 그거 배워요. 업로드 할 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냉장고 보러 간 사람은 냉장고만 보는 게 아니라 세탁기도 볼 거란 말이야. 우리 집 세탁기도 오래됐는데 이번에 바꿔볼까 하고 냉장고 보다가 세탁기 보다가 에어컨도 보다가 선풍기도 보다가 갑자기 선풍기 보다 말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다시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든. 동선을 줄여줘야 소비자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런 재생 목록을 만들고 재생 목록을 묶어서 섹션별로 만들어 놔야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채널에 딱 오면 이게 제 채널의 초기 화면인데 그동안 제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0한 몇백 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인기 업로드 그러니까 재생 수가 많은 거, 조회수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정민 원장의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말고 저와 연관된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묶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NS라든지 자격증에 관련된 거 PC 정비 조립 이런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섹션의 위치는 바꾸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인기 업로드 된 걸 먼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인기 업로드가 두 번째 있어. 업로드한 동영상이 첫 번째고 인기 업로드 두 번째인데 여기서 바꿔버리게 되면은요 이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제가 업로드한 영상보다는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지.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인기 업로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한 게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걸 바꿔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 게시를 누르면 제가 업로드한 게 먼저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조회수가 높은 게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끔 이제 이게 1층, 여기 2층, 그 다음에 3층, 4층 층별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예. 그러니까 우리 슈퍼마켓에 들어가 보면 동네 슈퍼라든지 가게를 가보면 입구에 문을 딱 열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제품이 앞에 보이게끔 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계산대 옆에 보면 뭐 사탕이나 캔디나 껌 같은 게 앞에 있더라고. 남성용 면도기 같은 게 앞에 있거든. 계산하러 가다 말고 보이는 거 있단 말이야. 자주 쓰는 물건들. 그런 거 보면은 아차 맞다. 면도기도 사야지 그러면 바로 살 수 있게끔. 진연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을 거란 말이야.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나 아이들을 동반한 엄마들이 봤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나 사탕, 캔디 사줘요 그러면 멀리 안 가고 바로 있으니까 바로 하나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섹션들을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섹션을 정리하시기 전에 먼저 재생 목록이 완성이 돼야 섹션을 고치는 거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여기는 점점점 눌러서 섹션을 수정을 누르면 이 섹션이 지금 소확행, 훈장 스토리, 뭐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묶어서 이정민 훈장의 또 다른 세상이라는 섹션 이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화장품 관련 자격증 해서 섹션 이름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간 재생 목록은 화장품에 관련된 자격증들 재생 목록을 선택을 해서 완료를 눌러주면 그룹이 되는 거지 섹션이 이렇게. 그럼 누구라도 딱 이 채널에 왔을 때 뭐가 정리정돈이 된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안 보이면 할 수 없겠지만은 자 다른 사람 채널 잠깐 한번 가서 볼게요. 다른 사람 채널에 가보면 정선우라는 사람 요게 이제 영상 혼자 찍게 되었습니다. 항상 엄마 놀려먹는 게 일이었는데 엄마와 헤어진 지 어느덧 2달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엄마 없이 이제 혼자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나 봐. 업로드한 동영상이고 이거 인기 업로드 된 거 인기 영상들 812만 회네 조회수가 700만 560만 하루만 너로 좀 살아보자 하루 살자라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라든지 아무 설명 안 드리는 아무 설명 시리즈 과연 저게 뭐 될까? 영화의 재구성 이런 식으로 뭐 쇼츠도 올려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재생 목록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채널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의 채널을 볼까? 이 사람 채널을 보고 있나 봐. 손오지? 제가 아까 보고 있던 채널에서 정선호라는 사람은 손오지라는 이 채널, 손오지? 이 사람 채널을 또 보고 뮤직 채널인데 이 사람 걸 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런 사람 채널도 가보고 은하 캠핑 이 사람은 이제 특수부대 출신 여군 출신인데 이 사람 재생 목록을 가보면 은하 액션, 은하 로그, 은하 챌린지, 뭐 콜라보레이션, 극한 연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홈에 가보면 여기 극한 연애에는 특수부대 출신의 연애 프로그램 만들면 생기는 일 뭐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내부dom은 내가 판다?
내 무덤은 내가 판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놨대. 이 강원도 얼음물 입수하는 영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구독자가 몇 명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전에 그거 한 것 같아. 영하 20도 되는 날 계곡에 가서 얼음 깨고 입수하는 장면, 그런 영상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어떤 분은요, 여성분인데 좀 체격이 좀 크신 분인데 구독자가 이제 조만간에 얼마큼 될 것 같으니까는 미리 구독자 100만이 되면 비키니 입고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해놓은 사람이 있어. 인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기도 하지. 비키니 입으려면 몸매가 좀 되셔야 되니까 운동해서 체형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 사람은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이런 훈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무덤은 내가 판다. 이제 한번 눌러보면 영상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채널들 좋아해요. 아웃도어 채널이라든지 캠핑하는 거 이런 거. 이분은 특별히 특수부대 출신 직업군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잘하더라고. 남편 되시는 분은 현역 특전사 군인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싸움하면 살벌하대요. 특수기술들이 막 나온대. 자기 전문 기술 있잖아. 살인기술 뭐 이런 거, 공격하는 거. 누가 물어봤나 봐. 예전에 그 박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영상을 나오는데, 이분이 등장하니까 칼 같은 격려를 딱 붙이더라고. 특전사 한참 선배래 이분이. 오셨습니까 하고 격려를 딱 붙이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는 영상도 있었어요. 씨름의 진심이면 이런 사람 길에서 만나면 무서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채널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 꾸미냐에 따라서 여러분 채널에 오는 사람이 딱 왔을 때 뭔가 좀 정리정돈이 된 것처럼 보여야 재미있지. 저는 이제 어차피 강의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강의 영상을 엑셀은 여기 있고 파워포인트 여기 있고 막 흩어져 놓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이런 거를 묶어놨어. 다 묶어놨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C 관리, PC 정비 조립 이거 다 연관된 거니까 묶어놨고, 스마트폰 관리 활용 이런 거 묶어놨고, IT기 자격증, 엑셀, 한글, 뭐 파워포인트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된 것끼리 묶어놨고.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제 쇼핑센터에 와서 온 고객들은 여기 와서 보면은 엑셀도 있고 한글도 있고 자기 파워포인트도 있고 자격증도 있으니까 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정돈 해놓은 거죠. 그게 재생 목록과 섹션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저도 이제 항상 이런 게 궁금했었지. 이거를 묶을 수는 없는가?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책에 있는 거야. 재생 목록을 만들고 섹션을 정리하고 해야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다라는 거를 알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이거를 정리한 거야. 재생 목록을 다 만들어서 막 여러 개로 처음에는 막 세밀하게 만들다가 너무 세밀해지니까 재생 목록이 너무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섹션 안에 보이는 재생 목록이 5개 보이죠? 5개. 자, 이게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이 이건데, 하나, 둘, 셋, 넷, 5개고 옆에 화살표 누르면 또 5개가 나오고 또 5개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동영상을 누르면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색깔이 검정색, 파란색 흩어져 있죠. 그렇죠? 검정색은 블로그고 파란색은 실버 컴퓨터고 또 다른 색깔은 유튜브에 관련된 거야. 이렇게. 가장 최근에 이렇게만 올렸지. 아래 거는 또 다른 거고. 요건 이제 엑셀 실무 과정이라서 엑셀 과정이 이제 이미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영상을 올린 거고,
재생 목록별로 정리해서 보시는데 홈에 가보면 재생 목록이 섹션별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저도 나름 이제 정리정돈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하루 이틀 만에 딱 해결된 게 아니라 요게 나름 정리되는 시간이 몇 년씩 걸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재생 목록을 정리하는 거를 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재생 목록을 지정해 줬는데 이미 올린 영상은 다 일일이 고쳐야 되거든요. 죽어나지. 한두 개도 아니니까. 근데 재생 목록을 묶을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섹션별로 정리하면 된다는 걸 알고 또 이제 섹션 정리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재생 목록을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묶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이제 또 중요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화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화면 녹화.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영상을 제작한다 라는 말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화면을 녹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제 목소리하고 제가 움직이는 이 화면들을 녹화를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녹화한 영상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버리고 타이틀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효과를 넣어서 영상을 완성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이 화면 녹화 프로그램 스크린 레코더라고 하는데 스마트폰도 화면 녹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썼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자체 기능이 있더라고. 이 스마트폰 안에요. 이 스마트폰 자체를 녹화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톡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카카오톡을 틀어놓고 이 상황에서는 어디를 누르셔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자는 걸 영상으로 제작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여기 보시면 여기 스마트폰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알림줄을 내리면 여기 기능들이 있어. 화면들 스마트폰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화면 녹화 기능이 들어있어요. 화면 녹화 기능. 이 화면 녹화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고 녹화 시작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 통화하는 것도 녹화가 되고 게임하는 것도 녹화가 되고 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다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뭐를 준비하냐면 어느 교육기관에서 강의 영상 콘텐츠를 모집을 한대요. 강사를 선발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원장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직업으로 삼은 지 얼마나 됐고 제가 이러이러한 강의를 합니다라는 걸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획을 해야 되겠지. 처음에는 카메라를 쳐다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소개를 한다. 그 다음에는 저에 대한 소개를 또 하는 거를 말을 쭉 이어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여기 있어요. 우리 윈도우 안에 카메라라는 앱이 있습니다. 카메라.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라는 앱이 있습니다. 노트북에는요. 당연히 데스크탑도 있습니다. 카메라라는 앱이 있어요. 카메라라는 앱이 있는데 제 얼굴이 보이죠? 노트북은 여기 웹캠이 있잖아요. 웹캠. 웹캠이 있기 때문에 웹캠에서 제 얼굴을 보여요. 그런데
노트북에 있는 웹캠이 그렇게 성능이 안 좋습니다. 해상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도의 웹캠을 써야 돼.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건 동영상이고 이건 사진이야. 이 상태에서 요거를 누르면 이게 사진이 찍히는 거야. 요 동영상 모드에다 놓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손짓 발짓을 하게 되면 녹화가 돼요. 녹화되는 영상은 이 컴퓨터 안에 보면은 고개를 너무 숙이면 안 되겠구나. 고개를 너무 숙이니까는요 머리 뺏겨진 게 보여. 이거 너무 흉한데? 그렇다고 이거 모자이크 처리하긴 그렇고 요 정도까지 안녕하세요 하고 요 정도까지만 고개 숙이는 거야지. 더 숙이면 탈모야. 유전적인 것도 있고 뭐 자연적인 것도 있는데 보기 별로 안 좋더라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제가 머리카락을 심자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 컴퓨터 안에 기록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지 어디야 문서에 들어있나? 어디에 들어있더라? 여기 촬영된 영상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별도의 촬영 프로그램을 따로 쓰거든요. OBS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게 있어. OBS. 그래서 화면 녹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카메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프로그램에는 노트북의 경우에는 웹캠이라는 게 있잖아요. 웹캠이 자동으로 작동이 돼요. 제가 오늘 별도로 웹캠을 안 가져왔는데 웹캠을 여러분이 별도로 사셔야 돼.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웹캠 좋은 거 써야 돼요. 저처럼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웹캠 나쁜 거 써도 상관없지만 내가 얼굴이 잘생겼어 그러면 내 얼굴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웹캠을 좋은 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가 수업하는 사람 요가 수업하는 사람은 동작들이 좋아야 되거든. 웹캠 좋은 걸 써야 돼. 그리고 음식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과제빵이나 요리하는 사람들은 웹캠을 연결해서 노트북으로 연결해 가지고 음식 만드는 걸 촬영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모니터가 화면 장치가 되는 거죠. 웹캠이 카메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빔 프로젝터로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고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텔레비전 있잖아. 큰 텔레비전을 연결해서 그거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게끔도 하고 하여튼 간에 웹캠을 이용해서 촬영도 하는데 녹화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 녹화는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카메라 앱을 사용해서 썼는데 이건 제 얼굴이 나오는 저의 모습을 촬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 여기서 요가 동작을 보인다 그러면 이 요가 동작 하는 게 비대면 웹캠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이제 비대면으로 뭐 줌이나 웹엑스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갖고 녹화를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유튜브에도 보내도 되고 근데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수업하는 내용을 제가 영상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엑셀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는 제공을 안 하거든. 파워포인트는 제공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녹화 프로그램 별도로 써야 돼. 녹화 프로그램 별도에 쓰는데 별도의 녹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라고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은요.
곰캠. 윈도우 11에는 화면 기록하는 기능이 있네. 윈도우 11에는 화면을 기록하는, 화면 녹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윈도우 10에는 없어요. 반디캠. 이건 뭐야? 무료 컴퓨터 화면 녹화 프로그램 워터마크 없대. 워터마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키네마스터를 사용하면 오른쪽 끝에 K자 로고가 색에서 나와요. 이게 참 보기 싫거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돈을 내게 쓰고 싶지는 않으니까는 이게 뭐야? 데모 크리에이터? 안 써봐서 몰라. 스크린캐스트 오마틱? 이런 것도 있대네요. 티니테이크? 퀵타임도 녹화 기능이 있나? 맥에서만 사용한대. 맥 노트북에, 맥 컴퓨터에서만. 윈도우 10 게임 DVR, 애플스 스크린 캡처 툴, iOS 10보다 낮은 버전 사용 작동한다고. 이거 뭐야? 데뷔 비디오 캡처? 제가 들어본 프로그램 한 개도 없는데? OBS라고 있다, OBS. OBS는요, 무료인데, 무료치고는 너무 좋아.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최소 몇천 원, 몇만 원 내고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값어치가 제가 봤을 땐 몇백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완전 공짜야. 완전 공짜. OBS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줌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을 녹화를 못 뜨거든. 줌을 운영하는 운영자만 권한이 있어서 참여자들은 권한이 없어서 녹화를 못 하는데 OBS를 이용하면 뭐 다 녹화가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OBS를 설치해 보세요 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할 것 같아. 설치해갖고 올까요? 다음 시간에 설치해갖고 올까요? 아니야. 설치하지 마시고요. 우리 책에서는 뭐를 설명하나 한번 좀 볼게요. 왜냐면 OBS를 설명하는 게 한두 시간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려면은요, 모니터가 2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강의실이 지금 빈자리가 많잖아요. 옆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를 안 쓰잖아요. 그거를 내가 꺼내서 연결해서 쓸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제 노트북하고 빔을 연결해서 2개를 보여드리고 있던 것처럼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로 다른 화면을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니터에는 엑셀을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별도로 작업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걸 작업하려면 일이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녹화 프로그램을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어디 있대? 잠깐만요. 아까 제가 인터넷상에서 찾아본 것 중에는 이거는 이제 무료인데 유료 프로그램에는 곰캠이라는 것도 있어요. 곰캠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는가 보면은요, 반디캠도 있어요. 반디캠. 곰캠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 곰플레이어는 아시죠? 곰플레이어. 동영상 재생해주는 프로그램 곰플레이어라는 회사에서, 그걸 개발한 회사에서 제공한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곰캠이라고 써보면은요, 곰캠이라고 쓰면은
왜 이렇게 안 써져? 곰캠. 네, 곰캠이라고 있어요. 곰캠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우리 강의실에서는 이걸 설치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가정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단체에서는 사용을 못 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설치했다가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흔적조차 안 남아요. 저는 이거를 돈 내고 쓰고 있고요. 아, 반디캠을 쓰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곰캠이 아니라 저는 반디캠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개인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다운로드 받아서 윈도우 버전이 64비트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료 버전과 정품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는 거는 무료 버전이란 말이에요. 구매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무료 버전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 광고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정품은 광고가 안 나오는 거고, 무료 버전에서는 녹화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뭐 10분, 15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사용하다가 멈춰버려. 그 다음에 무료 버전에는 곰캠이라는 워터마크, 로고가 3개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정품을 사겠다라고 하면 27,000원이래. 평생 쓰는 거야. 잠깐만. 아, 이건 베이직이고 이거는 프로 버전 37,000원이네. 웃긴다. 이건 뭐지? 베이직 사용자가 프로로 바꾸면 10,000원만 낸다고? 27,000원, 그래, 10,000원 차이가 나네. 광고가 없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저는 무료 버전 한번 써보려고 그래. 무료 버전. 근데 무료 버전 쓰는 것도 귀찮은 게 뭐냐면, 어차피 저는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설치하고 나서 제거하려면 귀찮아. 근데 보여는 드릴게요. 자, 요 곰캠 셋업 64라고 되는 걸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얘 누르면 설치는 돼. 이렇게 설치는 되는데, 자, 이렇게 떠 있네요. 한국어로 할 거냐? 한국어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네.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밖에 몰라. 오케이. 곰캠을 설치합니다 라고 해서 다음 버튼 누르고 약관에 동의를 하고, 이런데 잘 보셔야 돼.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만들 거냐? 굳이 안 만들 거예요. 저는요.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들 많이 만들어지면 귀찮아. 그런데 여기에 모드 설치되고 모드 설치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무료 버전들은요, 동반 설치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치하라 그러면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요거 중간에 다이렉트 X를 설치해야 된대. 뭔지 몰라도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동의 안 하면 누르면 다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만이 다음이 나오고, 이것도 이제 다이렉트 X를 먼저 설치하고 나야 곰캠을 마저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이렉트 X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윈도우라고 하는 회사, 윈도우를 개발한 MS사하고 이 윈도우가 곰캠이란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야 되거든. 여러분 댁에 냉장고를 사왔어요. 그럼 냉장고를 설치기사가 와서
엘리베이터에 싣고 와가지고 주방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작동을 시켜 놓고 손님, 고객님 다 설치됐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전기도 꽂아야 되고 끌고 이동도 해야 되고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기 같은 걸 설치하려면 기존의 수도 파이프하고 뭔가를 분해해서 또 연결도 하고 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곰캠이라는 프로그램이 혼자 작동되는 게 아니라 윈도우 안에서 돌아야 되거든. 윈도우 안에서. 그러려면 그래픽 처리도 해야 돼. 그래픽 처리도. 이제 그런 거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다이렉트 X예요. 일단 얘가 설치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곰캠이 마저 설치가 돼. 자, 마쳤어 이제. 곰캠이 다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떠요. 곰캠을 설치해서 고맙습니다. 예약 녹화도 가능하고 녹화된 영상 중에서 오디오만 따로 추출할 수도 있고 거기다 그림 기능도 있고 하는데 궁금하면 가이드를 보래. 안 볼 거야. 머리 아파. 자, 어디에 설치됐나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곰캠.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곰캠을 이제 눌렀어요. 곰캠을 눌렀는데 뭐 카메라 같이 뭐 깜빡깜빡거리죠, 그렇죠? 즉, 이 화면에서 움직이는 마우스의 동작이나 키보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야. 자, 곰캠에 이제 여러 가지 필수 기능이 있대요. 녹화 기능도 있고 오디오 추출 기능인데 전 녹화를 할 거고요. 자, 요거 설명은 건너뛰고 뭐라고 써 있죠? 곰 플레이어, 곰 소프트웨어를 경험해 보자는데 귀찮아, 안 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 설명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요렇게 잠깐만. 이미지. 자, 여기서부터 제가 요렇게 하면은요. 제가 마우스로 보이는 이 화면 있잖아요. 여기가 화면이 사진으로 저장이 되는 거야, 사진으로. 화면을 녹화할 거야, 화면 녹화. 예를 들면 여러분 타자 연습 프로그램 있죠, 타자 연습 프로그램. 제가 타자 연습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싶어. 타자 연습 프로그램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화면 타자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화면에 가서 한 요만큼을 제가 화면 영상을 만들 거야. 타자 연습 프로그램인데 지금 영어가 나왔으니까 돌아가기 눌러서 설정에 가서 한글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돌아가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니은이 어디 있는지 누르세요 이거죠. 니은 누르고 뭐 누르고 눌러서 이렇게 타자 연습을 하다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지. 타자 위치를, 키보드 위치를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요 화면 안에 있는 게 기록이 된 거야. 그럼 기록된 영상을 꺼내서 봐야 어디 유튜브에 올리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곰캠이라는 프로그램의 설명서를 보면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주책이야. 녹화 명령 안 걸었네. 녹화 명령 안 걸고 혼자서 타자를 쳤어요. 그러면 다시 타자 연습을 실행해서 여기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17초 18초 지나가고 있거든. 그럼 혼자 하기 눌러서 시작 버튼 눌러서 이 타자에 나와 있는 이 글자대로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타자 연습이 잘 됩니다. 이렇게 설명 끝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지를 해야지. 이거 정지. 녹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 얘를 닫으면 어떻게 된다? 얘를 닫으면 이건가 보다. 이거는
PNG라고 돼 있죠? 이거는 MP4로 돼 있죠? 이게 동영상이고 이건 사진이야. 얘를 재생을 하면 이건 정보고 이거는 업로드하는 것 같고 이건 뭐 편집하는 것 같고 이건 보는 것 같고 뭐 삭제하는 것 같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얘를 어디 있는지 찾아야 곰캠이라는 공간인데 여기 문서라는 폴더 안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사용자 폴더 안에 제 이름 안에 보면 곰캠이란 폴더 안에 아까 제가 왼쪽에 있는 화면을 캡처했거든. 그림을 캡처한 그림이 거기 있고 이렇게 캡처한 게 있고 요거는 동영상이에요. 이제 아까 제가 타자 연습한다고 막 혼자서 했던 거 있었죠? 요 부분이 이제 좀 전에 이제 사진으로 찍었던 부분이고 요거 동영상이거든. 여기 이제 동영상이 재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녹화할 때 잘못 녹화하면 확인 안 하고 녹화하면 목소리가 안 들어가더라고. 목소리. 영상은 보이는데 이제 타자 연습하는 목소리 지금 영상은 보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막 떠드는 소리가 제 목소리가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아직 안 해봤어.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타난 소리들은 다 기록이 돼요. 제 목소리가 기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이걸 한답시고 하다가 제 목소리가 기록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했던 그런 안 좋았던 추억들도 있어요. 추억이 아니라 그런 이제 좀 과거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광고들이 뜨잖아요. 밑에 광고들. 괜히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누르면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막 화면이 바뀌면 귀찮아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 돈 주고 사면 그런 광고들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엑셀을 틀어놓고 엑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 노트북에는 마이크가 기본으로 붙어 있어요. 저는 별도로 마이크를 제가 갖고 다니면서 작동을 시키지만 노트북은 마이크가 있거든. 그러면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내 목소리가 같이 기록이 되니까 영상으로 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차피 저는 이거를 곰캠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곰캠을 안 쓰고 저는 반디캠을 쓰고 있거든. 반디캠 돈 내고 산 거니까. 좀 반디캠이 개인적으로 좋아서 반디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곰캠이나 반디캠이나 어차피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여러 개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 곰캠 여기 잘 보세요. 이 곰캠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 명령을 걸면 프로그램 제거하는 창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이 날짜를 눌러보시면 여기 곰캠이라고 설치된 게 있네. 곰캠 이거 8월 10일 날 설치가 됐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할 거예요. 제거. 그래서 제거할 거냐 그래서 얘 누르면 곰캠이라는 게 이제 삭제가 되는 거지. 거기 뭐가 설치된 근거가 나오는데 딱 싹 지워버려야 돼. 그럼 이제 곰캠이 삭제된 거지. 만약에 돈 주고 산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샀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 쓰실 수가 있어요. 예. 왜 삭제했니? 왜 삭제했니? 어렵고 불편해요. 원하는 기능이 없어요? 사용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요. 뭐 괜히 이런 얘기하면 저 상대편에서 마음 아파하겠지만 뭐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을 그때그때마다 제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여기 남아있으면 지저분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화면 녹화 프로그램은요, 한두 번 해선 몰라요. 제가 화면 녹화 프로그램 여러 개를 쓰는데, 어떤 거는 10년 이상 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 번 쓰다가 중간에 때려친 것도 있고, 구매했지만. 그리고 화면이 녹화가 되는 화면하고 화면 녹화 프로그램하고 같이 화면에 보이면 불편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엑셀을 실행했어요.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 실행되는 화면을 녹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엑셀 창이 이만큼 열려 있는데 여기를 지금 녹화할 거거든요. 여기를 녹화를 하는데 녹화 프로그램을 띄워놔야 어디를 녹화하고 있는지 보이거든. 그러면 창이 하나가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프라이팬 하나 가지고 음식 4가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라이팬 하나 가지고 음식 4가지를 동시에 만들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되게 어렵겠죠. 그 프라이팬이 4개면 어떨까? 4가지 음식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가스레인지 불구멍이 하나면 어때요? 불편하죠? 화덕이 4개가 있으면 수월하겠죠. 그래서 영상을 작업을 하실 거나 또는 화면을 녹화를 하거나 비대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가 여러 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 대. 그러니까 메인 화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방송을 송출하는 화면이 있어야 되고, 녹화하는 화면이 있어야 되고,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화면 녹화 프로그램 검색했을 때 뭐가 나왔었냐면, OB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OBS. 아까 OBS 앞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다음 주 OBS를 설치해서 올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설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잠깐만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어디다 팔아먹었나? 왜 갑자기 OBS가? 여기, 웹엑스. OBS.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었구나. 여기. 여기다 뒀었는데, 제가 요거 OBS라는 거 요겁니다. OBS를 실행하면은요, OBS가 바로 팍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작동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용량을 많이 차지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영상을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요즘은 이제 뭐 다 학교를 등교해서 공부하고 방학 기간이겠지만은 OBS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은 OBS를 가지고 수업 자료를 많이 만들거든요. 업데이트하라고 하는데 일단 잠깐만 업데이트 해볼게요. 그러면 이 OBS를 이용하면 특히 그 유튜브에서 생방송할 때 되게 편해요. 유튜브에서 생방송할 때 OBS를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방송국의 방송 조정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 시간에 보면 뉴스 시간에 카메라가 몇 대가 돌아갈까요? 100분 토론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자들 4명이 나와서 정책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몇 대가 돌아가냐면 진행하시는 사람을 독단으로 잡아주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자 4명이면 4명을 각각 잡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그 전체 모습을 잡아주는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그 후보자가 4명이고 사회자가까지 포함하면 5명이면 카메라가 6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실에서 카메라 감독한테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카메라 감독님들은 이어폰을 꽂고 있거든요. 헤드폰을 꽂고 쓰고 있는데, 자, 3번 카메라 2번 후보자 촬영 들어갈 겁니다. 예, 포커스 잡아주시고 줌 크로즈업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죠. 조정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카메라 감독이 그 얘기를 듣고
카메라 작업을 해요. 그게 이제 카메라 조종실에 모니터가 쫙 뜨죠. CCTV처럼. 그럼 이제 그 중에 자막을 집어넣을 건 넣고 하면서 그거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카메라를 하나, 제 카메라 보이죠? 제 카메라 하나 띄우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띄우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이제 벗고 여기서 떠들겠죠,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 얼굴이 하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엑셀 화면에 띄워야 돼, 엑셀 화면. 그러면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해서 모니터라고 뜨고,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서도, 여기다 이제 엑셀 화면 하나 띄우면 엑셀 화면이 뜬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엑셀을 보면서 강의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같은 데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참석하려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서부터 성가대 이제 합창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교회 신도들도 보여주는 카메라가 영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여러 대를 연결해서 생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중계나 야구 중계 하듯이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무료인데, 무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값어치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 마스터를 못했어요, 아직. 몇 년을 쓰는데도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서 OBS라 검색하시면 OBS 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명을 해놨고, 저는 OBS 책까지 사다 놓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곰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디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스튜디오라는 이 프로그램,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솔직히 헷갈릴 정도인데,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무료를 쓰시든 유료를 쓰시든 간에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써보니까 프리즘이 괜찮나요? 응? 프리즘. 3잼? 프리즘. 립에서 만든 거. OBS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프리즘. OBS는 기능은 많은데 곰캠이나 반디캠이나 이거는 제가 반디캠은 구매해서 쓰고 있지만 솔직히 불편해서 잘 안 쓰고요. 프리즘도 무료거든요. OBS는 모니터 하나 갖고 쓰기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영상을 작업할 때는 OBS를 써요. 모니터가 4개를 쓰기 때문에 불편한 게 전혀 없는데, 밖에 나와서 OBS 쓰기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프로그램들은 되게 많아요. 뭐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OBS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저에 대한 개인 소개하는 영상을 또 제작해서 또 이제 교육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OBS를 이용해서 또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오후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교육기관에 또 이제 또 배포를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키넷마스터에서 영상 작업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자, 키넷마스터 화면을 제가 여러분한테 띄워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키넷마스터 마지막에 영상을 다 만들고 나면 마지막에 제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는 거 있었죠? 요걸 누르면 저장 및 공유라는 창이 뜨거든요. 이 저장하는 기능이 저장 및 공유 항목을 누르면 여기에서는 FHD고 이게 이제 1080p라 그래요. 1080p. 풀 HD 화면에 1080, 1920 해상도. 그리고 30프레임. 30프레임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완성된 한 개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저장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업로드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업로드할 거냐, PC에서 업로드할 거냐 이거지. 두 가지는 다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를 USB 메모리에다 저장을 따로 보관을 하셔서 PC에서도 업로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 작업하는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저장된 이 키네마스 영상을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에 담아오세요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키네마스터로 여러분이 뭐 1분이든 2분이든 뭐 20초든 간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저번에 우리 간단하게 완성은 해봤지만 작품이라고 하기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보시고 나서 다음 시간에 준비물이 뭐냐면 스마트폰 가져오시고 또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 가져오시고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이 있죠? 데이터 케이블 꼭 챙겨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거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아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래서 업로드되는 동영상을 이제 또 뭐냐면 그 재생 목록별로 저장을 따로 해야 되거든. 재생 목록별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상이 1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1탄, 2탄, 3탄, 4탄 만들어지게 되면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 영상이 뭔지 이전 영상이 뭔지를 소개를 해야 되거든. 연결을 해줘야죠. 넷플릭스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 끝나고 나면 다음 영상이 추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거는 자동으로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 영상이 나와요. 제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않으면 막 무작위로 영상이 나오거든. 내 거가 나올 수도 있고 남의 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 영상이 뭐다, 이전 영상이 뭐다라는 걸 보여줘야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내 영상에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딴 채널에 안 가고. 그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의 숙제는 첫 번째, 재생 목록 만들기. 재생 목록은 즉흥적으로 해도 되고 미리 만들어 놔도 되고 그때그때 만들어도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수월해요.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컨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재생 목록을 만드시는데 너무 세밀하게 여러 개를 만들면 헷갈리니까 두루뭉실하게. 내가 음식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찌개류, 찌개탕류 이렇게, 아니면 나물무침 뭐 이런 거, 뭐 볶음, 밥짓기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카테고리를 만드시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섹션으로 구성하는 거. 재생 목록 여러 개를 가지고 섹션으로 만드는 거를 해봐야 되고요. 일단은 해보시고 고장나는 거 아니니까 만들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제가 못 도와드려요. 이거는요.
그리고 카메라 저기 스마트폰하고 USB 케이블하고 챙겨 오시면 다음 시간에 업로드하는 연습서부터 시작해서 연결하는 방법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고 보니까 괜히 오늘 끝나는 분위기가 됐는데 책을 좀 볼게요. (200페이지가) 보세요. 200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강의를 하고 있지만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것처럼 제 채널도 제대로 다 마무리도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설명드린다는 것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 어떨 때는 웃겨. 본인 앞에 계시면 끄떡끄떡 하시네. 예. 제 채널이 제가 봐도 어떨 때는 막 답답해. 그 제가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이런데 몇 년간 참여하면서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제 유튜브 영상이 너무 지루하다. 너무 시간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최종 결론은 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런 거지. 아무리 길어도 재밌으면 밤새도록 본단 말이야. 어떤 건 아무리 재미없으면 짧든 길든 간에 재미없으면 아예 채널을 삭제해버릴 수도 그러니까 채널 삭제할 수는 없겠지. 외부 사람이. 근데 두 번 다시 안 들어온단 말이야. 재미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재미나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성이 재미있게 만들 거냐, 내용이 재미있게 만들 거냐, 그래픽 처리 같은 걸 잘해가지고 코믹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스펙타클하게 막 멋있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는데 멋있게 꾸미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구성이 좋아야 돼, 구성이. 근데 저는 공부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채널은 인기가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공부하는 채널인데도 구독자가 많은 걸 봐서는 뭔가 이유는 있겠지. 그럼 오늘 수업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라서 업로드를 하라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제가 3시간가량 약 2시간 반 이상을 설명하면서 몇 대목으로 자를 거냐 그것도 어려워 솔직히. 그래서 전 그게 싫어서 오늘 수업한 거는 한꺼번에 다 시간이 뭐 짧든 길든 간에 올려버리는데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구독을 누를 거냐 이거지. 구독. 그런데 이제 이렇게 채널에 와서 어떤 영상을 보다 보면 자 보세요. 이 채널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보다가 여기 이정민 훈정이라는 사람 채널이네. 가서 봤더니 구독자가 14,800명이 안 되고 있어. 14,700 얼마 되는 거예요. 14,800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업로드한 동영상도 종류별로 많고 인기 업로드된 거 여기 뭐 조회수도 나와 있고 50만 뷰 이렇게 돼 있고 재생 목록 카테고리별 섹션별로 쭉 뭐가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 뭐 여기 보니까는 엑셀도 강의해 놓은 게 있네. 볼만하게 했는데 그럼 이제 그때 가서 구독을 누르던 마음 한다 이거지. 이게 대문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 채널의 홈에 와서 마음에 들면 그때 구독을 누른다라는 게 90% 이상이 그렇대요. 이 90% 이상이라는 거는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잘 아는 이 책의 저자가 쓴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지.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도 저도 남의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그냥 구독을 안 누르고 그 사람 채널 홈까지는 와서 봐요. 그래서 내가 볼 게 많다 그러면 구독을 누르고 볼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구독 안 해. 굳이 구독을 안 눌러도 그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202페이지 보면 분위기를 풍기는 채널을 만들지. 여기 혜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책에. 이분은 색깔이 이게 전반적으로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 채널에는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상반신이 나와 있잖아. 이정민 훈장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한복을 입었고,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 몰라? 이 모자 아시죠? 이거 선비들이 외부에 나갈 때는 갓을 쓰지만 실내에 있을 때,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정자관이라는 걸 써요. 정자관. 저도 이거 샀어요. 그래서 한복 입고 강의할 때 정자관을 쓰고 강의를 하려고 샀는데, 몇 번 촬영해 보는데 옆에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깔깔대고 웃더라고. 비록 컨셉이라는 거 알겠지만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 영상을 제가 촬영하는 영상을 제가 보고 났는데도 좀 아닌 것 같아. 아예 갓을 살까라고 하다가 그것까지 사게 되면 또 너무 웃겨질 것 같고, 이왕이면 컨셉을 잡아서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훈장이래. 디지털 서당이란 말, 여기 디지털 서당이란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디지털 서당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당 선생님이니까 훈장이라는구나. 어떤 분은 제가 디지털 서당 한다니까 쇼핑몰 하세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전반적으로 저는 예전 거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를 썼고, 요즘 거는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를 썼어요. 옛날 거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를 썼어요. 오른쪽에 교재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예전에는 왼쪽에 교재가 들어가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오른쪽에 교재가 들어가요. 왼쪽에 제목, 글자가 보이고. 그것도 계속 컨셉이 바뀌었어요. 주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제 딱 채널에 와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채널은 먹방인지 여행인지 뭐 자격증에 관련된 건지 화장품에 관련된 건지 뭔가를 딱 알 수 있게끔은 만들어 줘야 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채널이야? 고양이 키우는 집사야?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너 제 상단에 있는 배너 이미지하고 채널 아이콘하고 미리 보기 이미지 같은 게 잘 어우러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상단에 있는 배너죠. 저 배너를 보고 이 사람이 훈장이구나, 컴퓨터 선생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 책에 있는 거는 굳이 제가 뭐 산밀하게 설명 안 드리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제가 그냥 넘어갈 거니까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설명 드릴 부분이니까는요, 책을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책을 자주 보셔야 되고, 기술적인 건 제가 설명 드릴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 목록 잘 만들어 놓으시고 섹션별로 정리 좀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로드에 관련된 것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업로드 하면서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도 해야 되고, 그래, 업로드 했을 때 설정하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물론 여러분 화면하고 제 화면이 달라요. 저는 이제 어차피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로드 화면이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